더운 초여름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해볼 콘텐츠는 사실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환자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이런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던 그런 콘텐츠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는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우리 병원이 약간 특이해요. 우리 병원 건물에서 병원으로 사용하는 층은 4층 내과, 5층 정형외과, 신경과, 6층 분리치료실, 7층은 수술실이고요. 8, 9, 10층이 병실입니다. 그리고 14층이 식당이고요. 근데 12층하고 13층도 우리가 쓰거든요. 12층은 닥터 핏이라는 헬스장입니다. 그야말로 헬스장이에요. 사업체도 분리가 돼 있고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 위층은 닥터 골프라고 골프장이에요. 거기도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설립자는 저거든요. 제가 대표자로 돼 있고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 이게 조금 의료보험을 설명해야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질병이 아니면 보험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증이 있거나 질병명이 없으면은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길게 보면 그 정상과 환자군 사이에 애매한 재활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재활군은 기능이 좋아지면 정상으로 돌아갈 거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심하면 환자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이런 애매중지한 사람들을 컨트롤해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활군을 컨트롤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선진국에 가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물리치료 병원의 형태가 있고요. 일본도 다른 방법으로 환자를 컨트롤하거든요. 접고를 할 수 있는 게 일본이고요. 미국에 또 다양한 형태의 의사들이 있거든요. 의료적 니드가 필요한 환자들을 재활군을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의사가 헬스클럽을 차리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니면 그냥 환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의학에 대해서 모르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다루는 그런 방치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도 하면서 옛날에 봉지기도 하면서 고민하던 방법이 나는 미국의 물리치료 병원을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단골 정형외과를 차려서는 위쪽에 한 60평 정도 되는 PT샵 같이 차려서 수술한 사람이 바로 일상으로 복귀는 안 되니까 재활을 좀 하고 복귀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짰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만요.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위에 가서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짜는데도 엄청 많은 돈을 깨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놓지 못하고 잡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길게 보면 환자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제 확신이 있었거든요. 발끝 모아주시고 차렷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마주보고, 자, 팔과 몸통 전체가 뒤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동 범위가 되는 데까지. 회원님의 경우 견갑의 위치가 허리보다 많이 나와야 되지만 지금 일치하기 때문에 통증 없음, 기능 안 나옴을 해서 DN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반대쪽 회전해 보겠습니다. 우측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가슴이 가동 범위가 안 나오고 골반의 회전이 부족하므로 통증 없음, 기능 안 나옴을 해서 똑같이 DN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발은 차렷해서 어깨 넓이만큼 발을 11자로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은 만세해서 귀 옆에 붙여주시고 서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스쿼트의 경우에는 상체 앞으로 쏠림, 하체 안쪽으로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때 통증이 동반되므로 통증 있음, 기능 안 나옴 DP로 체크하겠습니다. 스쿼트의 경우에는 통증이 있고 기능 안 나옴이 됐기 때문에 하위 검사를 다시 한번 더 실시해야 됩니다. 하위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저한테 주시고 팔을 저한테 뻗은 상태에서 똑같이 앉을 수 있을 만큼만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같은 경우에도 상체 앞으로 무너짐, 하체 무너짐, 그리고 발목 가동 범위에도 안 나옴 의심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DN으로 하겠습니다. 스쿼트 하위 검사를 실시하는 것 중에 발목 가동 범위를 보는 이유는 스쿼트 때 발목 가동 범위가 부족해서 기능이 안 나올 경우가 있어서 발목 하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발을 올려주시고 뒷발은 조금 앞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쪽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무릎 위에 손 올리고 앞으로 밀어 보겠습니다. 이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통증은 없고 기능도 괜찮아서 FN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 모은 차렷 자세에서 턱을 당겨서 나의 쇄골에 턱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턱이 쇄골에 잘 붙었기 때문에 기능 잘 나온, 통증 없음, FN 체크하겠습니다. 다중분절 신전에서 DN 기능이 안 나옴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하위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위에 손 올려주시고 발은 똑같이 모아서 차렷 자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도 견갑의 위치가 허리의 위치보다 조금 부족하고 떨림, 그 다음에 골반의 위치 부정확하기 때문에 DN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유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을 먼저 여기 올려주시고 발끝을 조금만 당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허리 위에 손 한 상태에서 똑같이 하늘 바라보며 뒤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오고, 자, 지금도 기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DN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분절 회전 하위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회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의 경우 가슴 회전 그리고 골반의 움직임이 있으므로 기능 안 나옴으로 해가지고 DN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반대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쪽의 경우에는 우측보다 조금 더 가동 범위는 나오지만 똑같이 회전 부족 그리고 골반 움직임이 있으므로 똑같이 DN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랭크 자세 한번 위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 상태에서 자, 플랭크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꿈치를 지면으로 밀어주는 힘 가장 중요하고 배를 말아주는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플랭크를 할 때 일자로 했을 때 요통에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를 말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플랭크의 효과로는 등척성 코어 운동이라고 해서 늑골, 척추, 골반을 연결하고 몸을 바로 세우는 동작이기 때문에 디스크의 통증이 있을 경우 아주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런치 시작 전에 손의 위치는 머리 뒤에, 깍지를 낀다는 생각보다는 귀 옆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동작이 이루어질 때 힘들게 되면 목에 힘이 부하가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시선은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플랭크의 경우에는 팔꿈치를 조금 더 넓혀서 목의 부하를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이때 목의 힘의 부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크런치 3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런치의 경우 윗복근의 사용 그리고 호흡근의 사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바른 자세 정렬 그리고 통증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트위스트 크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해서 똑같이 처음 동작에서 크런치 동작과 비슷하나 팔에 꼬임이 발생한다라는 생각으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4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목의 부하를 가장 줄이는 게 중요하고, 이 트위스트 크런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원님이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인해서 요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 중에서 코어 근육 강화, 그리고 자세 정렬, 그리고 정거근 활성화, 그 다음에 흉추 가동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짐볼 레그컬 같은 경우에는 둥근, 대퇴, 이두, 비복근 그리고 코어의 발달에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제 운동 실시할 때는 배꼽을 하늘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하되 발은 조금 더 평형되게 유지해서 발의 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려오겠습니다. 지금부터 풀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업 같은 경우에는 광배근 활성화, 코어근 활성화, 그리고 호흡근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에 맞춰서 이제 풀업 운동을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있습니다.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요.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내려올 때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보다는 조금 더 버티는 힘으로 내려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올라가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올라왔다가 천천히 버티는 힘으로 내려와서 힘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힙 어브덕션, 어덕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힙 어브덕션, 어덕션 같은 경우에는 둔근의 활성화, 내전근의 활성화, 코어, 그 다음에 호흡근의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때 상체를 펴서胸각의 가동 범위를 확보한 후에 무릎을 옆에 대서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미는 힘으로 좋습니다. 하나, 내려오고, 하나, 둘,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상황으로는 똑같이 내려올 때 빠르게 내려오기보다는 천천히 근육의 힘을 유지하면서 내려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음 운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흉추를 가동성을 확보해주고 호흡을 들여 마시는 후에 천천히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벌어질 때 조금 더 천천히.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전근의 활성화를 생각하면서 실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레그 익스텐션 운동을 시작할 텐데,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시작 전 기초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릎을 모으기보다는 벌린 상태에서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조금 확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발끝에 같은 경우에도 발끝을 당겨서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 손잡이를 잡아서 흉추 가독성을 확보하고 시선은 상방향을 바라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올리고 동일하게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 자, 다시 올라가고, 네, 둘. 자, 이때 무릎이 모이는 힘보다는 무릎이 밖으로 벌어지는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 네, 천천히. 네, 다시. 다섯. 네, 좋습니다. 레그 프레스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발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 발의 위치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위치시켜서 발을 11자로 두는 것보다 엄지발가락을 조금 밖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의 위치를 조절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골반이 굽혀진 상태에서 운동을 실시하게 되면 골반에 찝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자를 위치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위치가 되면은 똑같이 흉추 가동성을 해주고 호흡을 들여 마신 후에 천천히 지면을 미는 힘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해야 될 거는 이제 무릎이 펴질 때 빠르게 펴지면 주변에 무릎을 위치하는 인대나 근육이 부상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굽혔다 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무릎을 굽혀주고 이제 펴줄 때 끝까지 펴지 않고 천천히 힘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의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이 무릎이 밖으로 벌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더 유의해서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걸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친업 운동을 하겠습니다. 친업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바깥쪽으로 바라보면서 치시켜야 되는데, 지금 회원회 같은 경우에는 팔에 힘이 조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풀업 그립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운동의 효과는 등을 긴장을 유지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등척성 운동을 효과를 가지는데, 지금 올라가고 내려옴보다는 버티기 운동의 효과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뺐을 때 코어, 발달, 등 신경 자극, 그 다음에 골반 그리고 척추의 정렬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짧게라도 매달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 하고, 네, 이때 자기가 가능한 시간까지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회원님처럼 이렇게 힘들 경우에는 내가 매달려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린다는 생각으로 1초에서 2초, 2초에서 5초, 10초씩 늘린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버티기 운동이 가장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 몸의 정렬을 바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버티드 로우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버티드 운동 같은 경우에는 등, 허리, 그리고 호흡, 그리고 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 운동을 실시할 때는 그립을 잡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한데, 그립인 여기 나와 있는 정렬의 기준으로 정확히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때 발의 위치의 경우에는 뒤꿈치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준비 자세에서 호흡을 들여 마신 후에 가슴 쪽으로 봉을 끌어안는다는 생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회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렬은 바르게 잡았지만 조금 더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초를 늘려가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버티드 로우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수행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버티기 운동, 흔히 말하는 등척성 운동을 실시해야 해서 조금 더 근신경에 자극이 갈 수 있게 버티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호흡도 조금 집중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메디컬 검진에 따른 운동 처방, 그리고 운동 처방에 따른 운동을 실시해 봤는데요. 이렇게 운동 처방에 따라 운동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 없이도 운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 제공하는 이 어플을 사용할 경우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오셔서 어플 활용해서 운동을 실시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